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강원도 산골에는 삼식이라는 노총각이 살았습니다. 삼식이는 심성이 미련하고 순박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 삼식이라 놀림을 받았답니다. 이놈 삼시가, 너도 이제 나이가 30인데 대체 언제 장가를 가려고 그러느냐?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지 같은 바보한테 대체 누가 시집을 오겠어요? 아이고 이놈아, 그걸 뚫린 입이라고 하는 소리냐? 하여튼 바보라는 놈이 말대꾸는 따박따박 잘한 후 아버지는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는 아들 때문에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야, 바보 삼시가 어딜 가냐? 다음 날 아침 일찍 일하러 가는데 김좌순의 노비 오복이가 삼식이를 보고 놀렸습니다. 아가긴 어딜 가겠어? 들에 일하러 가지. 너는 바보라서 좋겠다. 허구한 날 죽어라 드릴만 해도 불평불만을 할 줄 모르니? 아니 뭐 때문에 불평불만을 한단 말이여. 열심히 일해야 가을의 감자를 수확할 게 아닌가벼. 아, 그려. 너나 뼈 빠지게 일하거라. 나는 오늘은 좀 농땡이 좀 까야 쓰겄다. 삼식이는 다시 들로 향했습니다. 또래 청년들이 아무리 놀려대도 삼식이는 전혀 기분이 나쁘질 않았지요. 며칠 후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김좌수 댁에서 성대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삼식이 부자도 김좌순의 집에 가서 혼례식을 도왔지요. 삼식의 아버지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날라다 주었고 삼식이는 집 뒤에 쌓인 장작을 부엌으로 날라주었습니다. 혼례식은 성대했고 하객들은 무척 많았지요. 김좌수를 포함한 모든 식구들이 마당에서 열리는 혼례식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작을 나르던 삼식이는 웬 여인 하나가 뒷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요. 그녀는 주변을 한번 살피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앞문 놔두고 어째 뒷문으로 들어간대? 삼식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장작을 계속 날랐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장작을 가지러 집 뒤로 갔을 때 안방 뒷문으로 빠져나오던 그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지요. 그녀는 뭔가를 치마 속에 후다닥 감추며 화들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셔요. 아씨.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하구만요. 그렇구나. 그런데 아씨 치마 속에 숨긴 금두꺼비가 다 보이는구만요. 그 말에 월매는 얼른 금두꺼비를 속치마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제는 안 보입니다요. 아, 그래. 그런데 너는 나를 못 본 것이다 알겠느냐? 아니 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봤으니까 누가 물어보면 못 봤다고 해야 한단 말이다. 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란 말이구만요. 그래. 지가 거짓말을 못 쳐도 입은 열지 않을 수는 있구만요. 그래. 그럼 그렇게라도 해주거라. 그런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는 삼식이라고 하는구만요. 그래, 알았다네. 꼭 너의 이름을 기억하마. 월매가 가고 삼식이는 장작을 부엌으로 마저 날랐습니다. 아니 그런데 마당에서 혼례가 끝나고 안방으로 들어간 김좌수의 얼굴이 울그락부끄락 하더니 곧 난리가 나고 말았지요. 김좌수는 평소에도 성질이 사납고 욕심이 많아 조금만 일이 꼬이면 금세 펄펄 뛰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니 웬 놈이 내 금부치를 훔쳐간 것이야. 김좌수는 갑오로 내려온 금두꺼비가 없어졌다며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때 그 집 노비 오복이가 큰 소리로 말했지요. 진사얼은 좀 전까지 삼식이가 집 뒤에 있는 장작을 날랐구만요. 못이야. 그럼 저놈이 뒷문으로 들어가 내 금두꺼비를 훔쳤단 말이냐. 아, 안무는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어. 못 들어가니 안방으로 들어가려면 뒷문밖에 더 있겠습니까요? 오복이 말에 사람들은 모두 삼식이를 보았습니다. 삼식이 내 이놈, 내 놈이 정녕 내 금두꺼비를 훔친 것이냐. 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구만요. 아니, 그럼 누가 내 금두꺼비를 훔쳤단 말이냐.
삼식이는 월매와의 약속 때문에 본 것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저놈이 입을 열지 않는 것을 보니 훔친 게 분명하다. 여보라. 저놈을 당장 멍석 말아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몽둥이질을 하거라. 김좌수 말에 노비들이 삼식이를 멍석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사정없이 몽둥이로 삼식이를 때렸지요. 아이고, 좌수어른. 우리 삼식이는 절대 남의 것에는 손도 대지 않습니다요. 뭔가 오해가 단단히 있는 것 같구만요. 시끄럽다 이놈. 저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을 보면 저놈이 훔친 게 틀림없다. 김좌수의 노비들이 사정없이 몽둥이질을 해도 삼식이는 일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월매는 삼식이가 얻어맞는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대신 고초를 겪는 삼식이가 너무도 안쓰러워 차마 숨조차 가쁘게 쉬지 못했지요. 진사나리 삼식이가 의식을 잃었습니다요. 못이라 이런 지독한 놈 같으니라고 당장 물 퍼다 들이붓거라. 노비들이 물을 퍼다 부었지만 삼식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깨어나질 않습니다요. 그렇다면 저놈이 깨어날 때까지 광에 가두거라. 그렇게 삼식이는 의식을 잃은 채 광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날 김좌수댁 혼례는 엉망이 되었고 하객들은 모두 돌아갔지요. 이런 고얀 놈이 경사스런 혼례를 다 망쳐놨구나. 에잉 쯧쯧. 다음 날 삼식이는 차갑고 어두운 광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아야, 멍석 마리는 아픈 거구나. 그는 월매 때문에 자신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을 열지 않기로 약속했으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만 생각했지요. 잠시 후 김좌수가 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드느냐. 어서 훔쳐간 금두꺼비를 내놓거라. 아니, 지가 훔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놓는단 말이오? 아니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게냐? 더 맞아봐야 내놓겠느냐? 더 때리면 지가 맞을 수밖에는 없지만 지를 때려 죽여도 지한테서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구만요. 삼식이 말에 김좌수는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내 놈이 훔친 게 아니냐? 100번을 물어도 대답은 똑같구만요. 지는 절대 남의 것은 훔치지 않습니다요. 평소 바보 소리 듣는 삼식이가 착하고 순수하다는 것을 김좌수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오냐 그래. 내 이번에는 네 말을 믿을 것이다. 허나 내 놈이 훔쳐간 사실이 언제라도 드러나면 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알겠구만요. 허나 영원히 지 손에서 그 금두꺼비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요. 김좌수는 삼식이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삼식이는 다리를 절면서 집으로 돌아갔지요. 어디 다친 곳은 없느냐? 네, 없구만요. 하이고, 어쩌자고 김좌수는 너를 다 의심했다냐? 몹쓸 놈의 영감탱이 같으니라고. 삼식이는 매맞은 곳이 아파 집에서 며칠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몸이 좀 나아지자 괭이자루 맞추러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괭이자루를 맞춘 삼식이가 산속 고갯길을 넘어오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돌아오는 고갯길에서 월매를 만난 게 아니겠습니까? 월매는 삼식이를 보자마자 갑자기 그 앞에 무릎을 꿇더니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렸습니다. 아니, 얘 삼식이 아니냐. 그래, 매 맞은 곳은 괜찮으냐. 괜찮구만요. 월매는 바람결에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가 입을 열지 않아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너를 내 복수에 휘말리게 했구나. 정말로 미안하다 삼식아. 월매는 입술을 떨며 눈시울을 붉혔고 두 손은 땅에 닿은 채 죄인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제발 나를 따라오너라. 꼭 보답을 하고 싶다. 좋은 상이라도 차려 대접하고 싶구나. 아, 됐구만요.
안 그러면 내가 평생 너에게 미안해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럼 내가 불쌍하지 않겠느냐. 월매의 간절한 말에 삼식이는 그녀를 위로해주기 위해 따라가는 것이 옳겠다 생각했습니다. 아, 알았어요. 월매는 삼식이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옆마을에서 홀로 살고 있는 과부였지요. 이리 들어오너라. 이곳이 내 집이란다. 희야, 집이 으리으리하니 좋구만요. 이 큰 집에 나 혼자 살다 보니 집안이 썰렁하단다. 월매는 삼식이를 안방에 들이고 잠시 후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밥상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지요. 자 많이 먹거라. 부엌에 또 있으니 먹고 부족하면 말하거라. 삼식이는 구경만 했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갈비를 들고 사정없이 뜯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산의 진미를 배불리 먹었지요. 하이고 우리 삼식이가 참으로 맛있게 잘 먹는구나 호호. 체하겠다. 여기 술도 한잔하거라. 월매는 삼식이에게 술도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그러자 삼식이는 술을 벌컥벌컥 들이마셨지요. 그렇게 술 몇 잔을 연거푸 마시다 보니 삼식이는 정신이 알딸딸해졌지요. 그런데 삼식이는 술이 오늘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잔도 마셔본 적이 없었지요. 어머 삼식아 괜찮으냐? 아니 삼식아 왜 그러느냐? 취기가 올라온 삼식이는 월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사내의 본능을 참을 수 없었지요. 여태 총각이었던 삼식이는 그날 밤 월매에게 사내의 따끔한 맛을 보여주었답니다. 그리고는 코를 드르렁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눈을 뜬 삼식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월매가 소복만 입고서는 자기 옆에서 자고 있었지요. 삼식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겁한 삼식이는 후다닥 방을 나오려 하였지요. 아니 어딜 가려고? 아, 벌써 해가 중천에 떴으니 일하러 가야지요. 아니 얘 삼식아 오늘은 일하지 말고 나와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니? 지가 아씨와 뭐 할 게 있다고 같이 있는가며? 호호. 어젯밤 일이 생각 안 나는 거야? 어젯밤요. 지는 아무 생각도 안 나는디요? 월매는 눈웃음을 지으며 삼식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예. 내가 어젯밤처럼 좋았던 적이 없구나. 아니, 지가 어젯밤 아씨께 무슨 실수라도 했는가며? 호호. 실수는 무슨 오히려 큰 선물을 받은 게지. 삼식아. 이제 나는 너로 정했다. 아니, 무엇을 정했단 말이요? 내 서방으로. 호호. 아니, 서방이라니요. 나는 통 뭔 말인지 모르겠소. 너는 입도 무겁고 의리도 있으며 또 밤에는 황소 같으니 10점 만점에 10점이지. 호호. 그러니 너라면 내겐 1등 신랑감이다. 아니, 그럼 우리 혼인하는 거요? 왜? 내가 싫으냐? 아니, 내가 지금 싫고 좋고가 어딨겠습니까요? 지처지가 그런 것 따질 때겠습니까요? 그런디 아씨같이 고운 분이 뭐가 아쉬워? 저같이 하찮은 것을 신랑으로 삼으려 한대요? 내가 말했잖니. 너는 입이 무겁고 의리가 있다고. 그리고 또 해가 지면 별천지가 열리니 이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 뭐 그런 거라면 지도 좋구만요. 아씨가 지 신부가 되면 지 아버지도 엄청 좋아할 것이구만요. 삼시가 아직은 비밀로 해야 한다. 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 둘만 알고 있자꾸나. 뭐 아씨가 그리하자면 그리해야지요. 음매 좋구만. 그날 이후 삼식이는 수시로 월매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도록 집에서 나오질 않았지요. 두 사람은 매일 밤을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오매 아씨몬 음식을 이리도 많이 차렸대요? 호호, 네가 힘쓰려면 잘 먹어야 하지 않겠니? 너의 힘은 곧 나의 즐거움이니라 호호. 월매는 삼식이에게 씨암탉도 잡아주고 항상 고기가 떨어지지 않는 푸짐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비밀 연애는 꿀맛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꿈만 같던 그들의 비밀 연애에 날벼락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아침 일찍 시커먼 왈패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지요. 빨래를 널던 월매는 그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삼식이는 술에 취해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요. 하하, 뛰어봐야 벼룩이지. 이곳에 살고 계셨군요. 아씨, 아니, 이곳은 어떻게 알고 찾아온 것이냐? 우리가 작정하면 어딘들 못 찾아내겠수. 아씨는 뛰어봐야 내 손바닥 아니오. 허참, 내 놈들이 내게 무엇을 맡겨놓기라도 했느냐? 왜 이렇게 자꾸 나를 쫓아다니는 것이야? 그러니까 오행수가 남겨놓은 금덩이를 우리와 반땅하면 얼마나 좋소. 그러면 이렇게 귀찮은 일도 없을 것이고. 흥, 내 놈들이 뭐가 이쁘다고 나눈단 말이냐? 헛소리 말고 썩 꺼지거라. 여봐라, 안 되겠다. 이 집을 샅샅이 뒤지거라. 아니, 뭔 소리냐? 이 집엔 아무것도 없다. 당장 멈추거라. 아씨가 순순히 금덩이를 내놓지 않으니 우리가 직접 찾아보는 수밖에 더 있겠소. 왈패들은 흩어져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안방으로 들어간 왈패가 소리쳤지요. 두목, 여기 웬 놈팽이 하나가 처자고 있구만요. 허! 이제 놈팽이까지 하나 끼고 사는 것이오. 여봐라, 그자도 당장 끌어내라. 왈패들은 삼식이를 발로 차 깨웠습니다. 야, 이놈아, 내 놈이 지금 처자고 있을 때냐? 얼른 일어나 보거라. 그 바람에 깊게 잠들었던 삼식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왈패를 본 삼식이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지요. 아니 그런데 그때 삼식이 머리와 왈패 머리가 서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왈패가 비틀거리더니 픽하고 쓰러져 기절해버렸지요. 아니, 이게 다 뭔 일이요? 월매에게 뭔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 삼식이는 서둘러 방문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러자 왈패 두목이 월매를 잡고 있었지요. 아니, 아씨, 이자들은 다 뭐시래요? 예, 삼시가, 너라도 어서 도망치거라. 아니, 내 부하놈은 어쩌고 내 놈만 나온 것이냐? 아씨, 이자들이 아씨에게 왜 그러는 것이요? 여봐라, 이놈도 잡아 꽁꽁 묶어라. 왈패 둘이 한꺼번에 삼식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놈이 뒤에서 두 팔로 삼식이의 허리를 감싸 안았지요. 삼식이는 깜짝 놀라 왈패를 떨어뜨리려고 몸을 휙하고 뱅글뱅글 돌렸습니다. 그러자 두 팔로 삼식이를 감싼 자의 몸이 허공으로 날아오르더니 그 자의 뒤통수가 다른 왈패의 머리통을 후려갈겼지요. 그 바람에 두 왈패 모두 그 자리에서 쓰러져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부하들이 쓰러지고 왈패 두목 하나만 남았습니다. 아니, 이놈이 웬 힘이 이리 센 것이냐? 그래서 이자를 기둥서방으로 둔 것이요? 허참, 내 오늘은 그냥 가지만 절대 내 손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요. 왈패 두목은 부상당한 부하들을 부축하여 대문을 나갔습니다. 휴, 10년 감수했네? 아니, 그런데 왈패들을 어떻게 다 쓰러뜨린 것이야? 그러게요. 지덜이 그냥 쓰러졌구만요. 오, 너 좀 멋있다 해. 월매는 삼식에게서 뜻밖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괴력을 지닌 왈패 셋을 혼자 쓰러뜨렸지요. 삼식을 보면 볼수록 의리 있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 한 그의 모습에 월매는 정말로 삼식에게 홀딱 반하고 말았지요. 월매는 삼식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삼식이 너 덕택에 내 복수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겠구나. 호호. 그녀는 옆에 삼식이만 있어도 왈패들 따위는 걱정도 되지 않았지요. 3년 전 월매의 친아버지는 엄청난 재물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헌데 그 재물이란 게 금덩이 괴짝이 무려 수십 개나 되었지요. 아버지는 술과 노름에 빠진 사위 박서방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위에게 재물을 남기면 그는 노름으로 모두 탕진할 게 뻔했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외동딸 월매에게만 금덩이가 숨겨진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임종전의 귓속말로 재물의 위치를 말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헌데 장인어른이 남긴 재물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박서방은 허구한 날 월매를 때렸지요. 야, 이년아. 장인어른이 내게 재물의 위치를 말해준 걸 다 알고 있다. 어서 그곳을 내게 말하거라. 아버님께서는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유언하셨소. 아니, 이년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장인어른의 유산은 당연히 내 것인데 어찌 내년이 가로채려는 것이냐. 당장 내놓지 않으면 내년을 요절내고 말 것이다. 박서방은 월매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래도 월매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지요. 게다가 박서방은 노름방에서 노름까지 시작했습니다. 헌데 하필이면 그 돈을 고약한 김좌수에게 빌린 것이었지요. 내 장인어른이 금덩이 괴짝 수십 개를 내게 남기셨소. 그러니 내게 노름 미천을 대주시오. 허참, 네 장인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지. 그럼 장인에게서 물려받은 금덩이를 가져오면 될 터 아니냐. 하, 그런데 말이오. 그 유산은 내 부인한테만 말해주셨지 않겠소. 내가 꼭 부인한테서 금덩이 괴짝을 받아낼 테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시오. 김좌수는 월매의 아버지가 엄청난 재물을 모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차용증을 쓰거라. 김좌수는 차용증을 받고 박서방에게 돈을 대주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박서방은 금덩이를 가져오지 않았지요. 자, 어서 차용증을 더 가져오시오. 이제 더는 안 된다. 벌써 빌려간 돈이 원금만 3,000냥이다. 이자에 이자까지만 양이 넘었다. 내일 중으로 당장 갚지 않으면 아주 요절을 내주겠다. 허나 월매는 얼굴이 시퍼렇게 퉁퉁 붓도록 서방에게 두들겨 맞아도 재물의 위치를 절대 말해주지 않았지요. 그런데 며칠 후 돈을 갚지 않는 박서방을 김좌수가 부하들을 시켜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박서방은 김좌수의 사람들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다가 그만 장독이 올라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러자 김좌수는 이번에는 월매를 찾아와 차용증을 내보이며 돈을 내놓으라 윽박을 질렀습니다. 당신 서방이 빌려간 돈을 당장 내놓으시오. 아니, 서방의 노름빚을 어째 내게 갚으라 하는 것이오. 갚지 않으면 당신 서방을 더 족칠 수밖에. 김좌수는 서방에게 더 매질을 하겠다며 협박을 했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래도 서방을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지. 월매는 하는 수 없이 금덩이를 모조리 꺼내서 서방의 노름빚을 대신 갚아주었지요. 자, 이거면 충분할 것이오. 만냥은 넘을 테니. 허허, 진작 그러지 그랬소. 그런데 진짜고 금덩이가 이걸로 끝이오? 없소. 더는 없으니 가보시오. 월매가 그리 말해도 김좌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시로 월매를 찾아와 금덩이를 더 달라고 졸라댔지요. 때론 윽박도 지르고 겁도 주었습니다. 그렇게 고초를 겪던 어느 날 시름시름 앓던 서방이 결국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여 월매는 한양을 떠나 먼 마을에 정착한 것이지요. 그렇게 내려왔는데, 아 글쎄 김좌수 그 악한이 이웃마을에 살고 있지 뭐냐. 허, 그렇다면 그 김좌수가 정말 몹쓸 놈이구만요. 삼시가 내가 김좌수 댁에 드나든 건 도둑질 때문이 아니야. 김좌수가 내게서 빼앗아간 금덩이를 녹여 금두꺼비를 만들었더구나. 나는 그걸 되찾으려고 몰래 들어갔던 것이다. 그리고 너 덕에 그 일을 더는 혼자서 끌어안지 않아도 될 것 같구나. 아씨, 그런 큰 사연이 있었구만요. 월매는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삼식이에게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삼식을 정말 사랑했지요. 삼시가 이제 너는 일하지 않아도 돼.
내게는 대대손손 쓰고도 남을 만큼 재물이 많아. 에이, 참 그래도 그것은 아씨 것이지 제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혼인하면 모두 내 것이나 마찬가지야. 삼식이는 재물보다도 월매가 혼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도 이제 자신의 짝을 만났다고 생각했지요. 아씨, 그럼 저랑 같이 가서 아버지께 인사드려요. 아버지가 엄청 좋아할 것이구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월매는 신이나 삼식이의 팔짱을 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폴짝폴짝 뛰며 무척이나 좋아했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김좌수댁 노비 오복이가 보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게 다 뭔 일이요? 어째 월매 아씨가 삼식이 팔짱을 다 끼고 난리요? 삼식이는 신이나 싱글벙글 웃으며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어서 나와보셔요. 삼식이 소리에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아씨가 지짝이구만요. 삼식이 말에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씨께서 네 신부라니 그것이 뭔 말이여? 말했잖여요. 이자부터 지색시라고. 인사드립니다. 월매라 합니다. 월매는 땅바닥에 엎드려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도 얼른 땅바닥에 엎드려 맞절을 했지요. 아이고, 어째 양반댁 아씨께서 하찮은 지한테 큰 절을 다 한단 말이오? 아버님께서는 정말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해서 제가 먼저 혼인하자고 했지요. 그 말에 깜짝 놀란 아버지는 삼식이 손을 잡고 집 뒤로 끌고 갔습니다. 예 삼씨가 아씨께서 우리에게 못 뜯어먹을 게 있다고 니게 달라붙은 것이냐? 아버지, 아씨는 그런 분이 아니어요. 착하고 심성도 아주 곱구만요. 허참, 그래도 조심하거라. 양반 아씨가 무엇이 아쉬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겠느냐? 월매는 삼식의 아버지에게 커다란 기와집을 한 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밥하고 빨래하는 여종도 붙여주었지요. 하이고야, 다 늙어서 이게 다 무슨 호강이라더냐? 아버지는 월매를 무척이나 이뻐했습니다. 아씨 며느리요, 참으로 고맙소. 내 평생 기와집에서 다 살게 되다니 세상 부러울 게 없소. 호호, 이게 다 아드님을 잘 둔 덕분이지요. 아버지는 삼식이가 자랑스럽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죄다 삼식이를 바보라 불렀었지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가슴이 아프고 삼식이가 불쌍했습니다. 헌데 이제는 바보 자식 삼식이 때문에 김좌수도 부럽지 않은 집에서 호강하며 살게 되었지요. 삼씨가 이놈아, 네가 이렇게 훌륭한 아씨를 색시로 맞을지 이 애비는 꿈에도 몰랐구나. 아씨에게 정말 잘해야 하느니라. 네, 알겠어요. 아버지, 삼식이는 태어날 때부터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총명하여 어려서 아버지에게 무술과 사냥을 배웠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몰래 사냥을 나갔던 삼식이가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머리를 바위에 부딪혀 바보가 되었지요. 그로 인해 아버지는 삼식이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헌데 이제는 걱정은커녕 자랑스럽기만 했지요. 삼식이네가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마을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김좌수 귀에도 들어갔지요. 야, 오보가. 삼식이네가 부자가 되었다던데 어디 아는 대로 말해보거라. 아, 글쎄 삼식이가 옆마을 월매라는 아씨와 혼인을 한다고 합니다요. 그런데 그 월매라는 아씨가 부자라는구만요. 무엇이야? 그 월매라는 여인은 무엇하는 사람이라더냐? 듣기론 한양에서 내려왔다는데 지는 그것밖에는 모르는구만요. 아, 그러고 보니깐 도련님 혼례날에 그 월매라는 아씨도 왔었구만요. 김자수는 집에 왔던 월매의 얼굴을 기억해내고는 심술궂은 웃음을 지었지요. 한편 김좌수는 오보기의 말을 듣고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허,
어째 그 월매라는 년이 낯이 익다 했더니 그날 혼례 때도 뒤에서 얼씬거리더니만. 그리고는 곧바로 왈패두목을 불러들였습니다. 이놈,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준비되었느냐? 예, 진사얼은 무슨 일입니까? 그 월매라는 년과 삼식이라는 놈이 짜고 내 금두꺼비를 훔쳤다. 그러니 내 놈들은 당장 부하들을 끌고 그 집으로 들이닥쳐 뒤집어 엎어라. 허면 금덩이도 그 집에 있겠군요. 찾는 즉시 내 앞으로 가져오고 저 둘은 절대 도망 못 가게 꽁꽁 묶어오너라. 왈패두목은 김좌수의 명을 받고 부하들을 모아들였습니다. 여봐라, 지방에 있는 놈들도 다 불러 모아라. 오늘은 진사 어른의 명이 떨어졌다. 예, 두목. 아마 오늘 밤이면 모두 당도할 것이요. 좋아. 이번에는 반드시 금덩이를 손에 넣고야 말겠다. 한편 월매는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삼식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부인 어째 나와 있어? 하이고 서방님, 이제 일하지 않아도 부자인데 왜 자꾸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이요? 아, 심어놓은 감자는 수확을 해야 하지 않겠소. 두 사람은 장독대에 물 떠놓고 간단히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 같은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어서 들어가 씻으셔요. 저녁상 차려놨어요. 두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른 채 달콤한 신혼에 빠져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삼식이는 일 나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이고 서방님, 왜 자꾸 힘들게 일하려 해요? 아, 감자한테는 지금이 제일 중요할 때요. 그러니 얼른 가서 돌봐주고 오리다. 월매는 일하러 나가는 삼식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입맞춤을 했지요. 아니, 이거 아침부터 남사스럽구만. 그 목소리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20명도 넘는 사내들이 드글드글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거참 밤에는 뭐하고 아침부터들 시작이요? 서로 그렇게 좋은 것이요? 어째 또 내 놈들은 아침부터 찾아온 것이냐? 오늘은 좀 다를 것이요. 왜인 줄 아시오? 좌수 어른께서 작정을 하고 시키셨거든. 여봐라, 집안을 샅샅이 뒤지거라. 왈패들이 집 안으로 우르르 흩어져 들어가자 삼식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니, 왜 자꾸 나쁜 짓을 하는 것이오? 오냐 이놈, 잘 만났다. 내 놈 때문에 내가 오늘은 아주 작심을 했지. 여봐라, 이놈을 아주 걷지도 못하게 하거라. 왈패두목의 말이 떨어지자 왈패 하나가 절곶대만 한 몽둥이로 삼식이의 머리를 아주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삼식이는 몽둥이의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지요. 하이고 서방님, 월매는 쓰러진 삼식이를 붙들고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헌데 아무리 흔들어도 삼식이는 의식을 되찾지 않았지요. 아니 서방님, 전에 왈패셋을 한 번에 쓰러뜨린 힘은 어딜 간 것이요? 월매는 한 방에 쓰러진 삼식이를 보며 너무 허탈했지요. 거참 별것도 아닌 것이 까불었군. 한 방에 나가 떨어지다니 괜히 겁만 잔뜩 먹였잖아. 월매의 집을 샅샅이 뒤진 왈패들이 하나둘 두목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두목 아무리 찾아봐도 없소. 금덩이는 다른 곳에 숨긴 것 같소이다. 허참 그렇단 말이냐. 그럼 우리 아씨를 곱게 모시거라. 저놈은 어떻게 할 값이오? 저놈은 그냥 버려두거라. 우리는 아씨만 있으면 된다. 왈패들은 쓰러져 있는 삼식이는 내버려 둔 채 월매만 데려갔습니다. 삼식이는 한참이 지난 후에야 깨어났습니다. 하이고 머리야.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아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요. 헌데 이상하게도 통증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이 무척 맑아지는 느낌이었지요. 어려서 바위에 부딪혀 바보가 된 머리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뭐지? 왜 내 머릿속이 쌩쌩 돌아가는 느낌이지?
삼식이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침착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퍼즐이 맞춰지듯 하나씩 정리가 되어 갔지요. 그래, 그거였어. 김좌수가 금불상을 찾고 있는 것이야. 삼식이는 조용히 담장을 넘어 김좌수의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김좌수가 월매에게 빼앗아간 금덩이를 비롯해 마을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으로 독하게 돈을 뜯어낸다는 풍문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삼식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곳곳을 뒤져보다가 한 채 뒤편 장롱 밑에서 묵직한 장부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장부에는 김좌수가 마을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이자를 물리고 재산을 강제로 빼앗은 내역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지요. 삼식이는 장부를 품에 넣고 소리 없이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삼식이는 밤길을 달려 관아로 찾아갔습니다. 사또나리, 큰일 났습니다요. 문지기 관졸이 놀라 삼식이를 붙잡고는 바로 사또에게 달려갔습니다. 김좌수의 비리가 이 장부에 다 적혀 있습니다요. 사또는 장부를 펴보더니 얼굴빛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내가 전부터 그자의 행실이 수상해 주시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꼬리가 잡혔구나. 여봐라, 당장 포졸들을 불러 모두 무장시키거라. 사또와 포졸 수십 명이 김좌수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김좌수, 문 열라. 관아에서 왔다. 아니, 이 한밤중에 무슨 조하요? 내 놈의 비리 장부가 이미 이 손에 들어왔느니라. 김좌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포졸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 김좌수와 그 일당들을 몽땅 끌어냈습니다. 여봐라, 이 죄인들을 모조리 관아로 끌고 가거라. 포졸들은 김좌수 일당을 줄줄이 묶어 관아로 데리고 왔습니다. 너희들은 고리대금의 협박에 재산 강탈까지 죄가 여러 개다. 여봐라, 이자들을 모조리 옥에 가두거라. 그리하여 김좌수와 부하들은 그날 밤 바로 일망타진되었습니다. 한편 삼식이는 불이 나게 김좌수의 광으로 뛰어갔지요. 광문을 열어 제끼니 월매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이게 다 어떻게 된 것이요? 일단 집으로 갑시다. 자세한 것은 천천히 말해주겠소. 월매를 결박에서 풀어내고 직접 데리고 나왔습니다. 월매는 삼식이의 달라진 말투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정말 내 서방님이 맞으셔요? 허허, 그렇소. 부인, 어서 내 등에 업히기나 하시오. 삼식이는 월매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업은 채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내 서방이 맞구려. 호호. 어떻게 한번 더 해드리리까? 그날 밤 두 사람은 날새는 줄을 몰랐습니다. 실은 말이오. 삼식이는 어릴 적 낭떠러지로 떨어져 바위에 머리를 부딪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좌수 일당에게 몽둥이로 머리를 맞았을 때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말해주었지요.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구만요. 하지만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서방님이라면 모두 좋아요. 서방님만 내 곁에 있으면 평생 바랄 게 없어요. 호호. 그날 밤도 두 사람은 진하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월매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삼식이에게 물었지요. 그런데 서방님, 첫날 나를 잡아 끌었을 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리했었소? 아, 그거 말이오? 그거는 술김에 순전히 실수였소. 삼식이와 월매는 무사히 복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삼식이 아버님을 모시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지요. 거기다 월매의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무사히 찾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행복한 일상을 보내게 된 것이지요. 월매는 어느 날 살며시 삼식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는 금덩이보다도 서방님과 함께 사는 이 살림이 훨씬 더 빛나요. 거참 쑥스럽구만. 두 사람은 그 뒤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들, 딸도 주렁주렁 많이 낳아서 온 집안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